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경찰차가 줄줄이 빠져나갑니다. 건물 안에서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의 한 고등학교에서 2학년 남학생이 흉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교사로부터 상담을 받던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복도로 뛰쳐나왔고 이 소리를 듣고 나온 교장 등 교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이 학생의 돌발 행동에 교장과 교직원 3명이 중상을 입었고 가해 학생을 포함한 나머지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직후 가해 학생은 학교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이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교무실이 있는 1층 복도였는데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대피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춘 차량 앞으로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다가옵니다. 10초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같은 남성이 차량 뒤편으로 멀어지는 모습이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른 가해 학생이 학교 밖으로 나와 차량 운전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4살과 7살 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처음 애들한테 이제 톡톡거리는 거지. 외치지?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얼굴을 톡 찌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망갔어요. 차량을 습격한 가해 학생은 도로를 가로질러 인근 유치원 앞으로 이동한 뒤 이번에는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30대 여성은 머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해까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다가 상태가 호전돼 올해부터 일반 학급으로 옮겨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학생의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3점의 흉기가 더 발견됐습니다. 학생들의 그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해 학생은요, 2학년으로 일반 학급에서 생활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를 나와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등원시키던 학부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학생은 난동을 벌인 뒤 인근 공원의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구조돼서 현재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사건 경위와 원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죠. 김유진 아나운서, 이 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6분쯤에 있었던 일인데요. 등교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사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해당 학생은 학교 1층 교무실 앞에서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꺼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담 선생님과 말리던 교직원까지 3명이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다만 학생들 중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요. 학교 측은 일단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긴급 휴교도 고려를 했었지만 학생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전상의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 교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업을 그대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흉기를 꺼내 들었다. 여기 보시면 부상자 중에 행인도 있습니다. 왜 행인들이 다치게 됐는지 영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갑자기 딱 오길래 그래서 멈춰가지고 애들 뒷좌석 이렇게 툭툭 치길래 그래서 애들 문을 안 열어주고 저만 이렇게 문을 열었더니 찌르고 차에 내려가지고 딱 봤더니 저 유치원 쪽으로 걸어가서 유치원 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가서는 이제 핸드폰하고 흉기도 바닥에다 버리고 가고
어떤 분은 그냥 구타당한 여자분도 있으셨어요. 저쪽에서.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저쪽 그러고선 이제 물에 그 학생이 빠진 것 같고. 그러니까 설변사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도망치는 와중에서 그때가 이제 등교 시간이다 보니까 등교시키던 학부모들도 지금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아마 그 피해자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 이제 그 자제 유치원생 2명을 또 등원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 이 아이들을 태우고 서행을 하고 있었던 중인데 이 가해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나와서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이 차량으로 다가와서 이 뒷문 유리창을 이제 두드렸다라고 합니다. 뒷문 유리창을. 네. 예.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앞쪽에 있는 창문을 열었더니 이 가해 학생이 운전자를 잠시 응시를 하다가 곧바로 흉기로 얼굴에 상처를 내고 또 다시 도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면식이 전혀 없는 행인에 대해서도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범행 동기에 좀 의문이 좀 드는데 학교에 불만이 있었다면 학교에서만 범행을 저질렀을 텐데 학교를 나와서 그냥 도망가는 와중에서도 사실 인면식이 거의 없는 사람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꼴이 됩니다. 근데 설명서 앞문이 아니라 뒷문을 두드렸다.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뭐 운전을 하고 있는 혹은 서행하고 있는 차에 뭔가 일이 있을 때는 운전석을 두드린다거나 그렇죠. 혹은 조수석을 두드려서 뭐 운전자를 확인을 하는데 지금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뒷자리 이제 창문을 두드렸다고 하고 거기에는 이제 유치원생들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물론 구체적인 의도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지만 혹시라도 이 차량 안에 누가 탑승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또 뒷좌석에는 상대적으로 범행에 무척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린 아이들이 타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한 상태에서 일차적인 그런 범행의 목표를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칫 큰 사고로 더 번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뒷부분에 다시 보니까 또 몸싸움을 벌이고 있더라는 증언도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 저수지에 뛰어든 거예요. 이 학생 스스로. 네, 해당 학교 인근에요. 호수공원이 있었습니다. 이 호수공원 안에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흉기를 버리고 달아나는 와중에 이 해당 저수지에 또 몸을 던졌다 이런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사건의 경위라던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과연 왜 저수지까지 또 가서 몸을 던진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범행 동기라던가 이후에 어디까지 범행을 계획했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데도 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 도주하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물에 뛰어든 거는 좀 이례적이고 좀 다른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은 어찌 보자면은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지금 도망에서 나아가서 저수지에 몸을 뛰어들었다는 것은 뭔가 완전한 은폐를 시도하려던 것이 아닌가 이런 의지로서 보이는데요. 당연히 이것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수지에 뛰어든다고 해서 모든 범행이 은폐되지는 않겠지만 뭐 관련된 증거라던가 아니면 흉기라던가 본인의 옷에 지금 묻어있던 그런 정보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것은 아닌가 내지는 그런 깊은 생각까지 나아가기보다는 단순히 지금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쫓기는 상황에 좀 다급한 마음에 또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추측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바로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건강에 큰 이상이 없어서 지금은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사실 오늘 오전에 속보로 계속적으로 전해져서 이 근처, 특히나 이 학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은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맞습니다. 놀라는데 그친 것이 아니고 아이를 찾으려고 실제로 학교로 찾아오시는 학부모들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유치원이든 학교든 아이를 어디에 맡겨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디서 이게 전화 오는 게 상당히 겁이 납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 봐요. 그런데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가해 학생이 평소에 좀 조용조용하고 또 교우 관계가 원만했던 이 학생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학교에서는 이제 휴대전화를 잠시 분리해 놓고 있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충북 교육 당국도 좀 브리핑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고요. 학생들하고 전혀 관련 없는 상담실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 학생 일정 진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정통신문으로 학생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이미 다 가정통신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면 교실이 아니고 상담실이라는 별도의 공간이어서 수업에는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휴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교육청 관계자 그 진술에 따르면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이제 긴급 회의를 열어서 휴교를 예. 할지 여부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또한 지금 중요한 게 이 학교에서는 이번 주에 지금 중간고사 일정이 또 진행되고 지금 있는 중간고사 기간이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 건으로 인해서 휴교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의 피해라든가 혹은 학사 운영의 차질의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사실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있었던 또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인 그 고 김하늘 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동안 휴교를 한 사실이 있는데 예.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학사 일정이라든가 혹은 학생들의 그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일단 휴교 없이 정상적인 학사 일정을 진행을 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부상당한 사람 중에 학생은 없지만은 사실 뭐 신체적인 위해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충격도 조금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학생들이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다, 신체적인 피해는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시험 기간 동안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피해 등은 절대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학교 측의 그런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일정들은 그대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지만 일단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이 결국 발생한 곳은 학생들이 매일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혹시라도 추가적인 정신적인 피해나 혹은 고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살피고 또 그렇죠. 필요하다면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 또 의문점이 이 학생이 범행에 쓴 흉기인데 임 변호사님 지금 한 개가 아니라면서요, 이 흉기가요? 네, 이 가해 학생이 이 학교에 들고 왔었던 그 가방에요. 이제 흉기 4개가 포함이 되어 4개요? 있었습니다. 이 가방에 흉기를 넣고 등교를 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흉기를 가방에 넣고 등교한다는 것은 사전에 어떤 이 범행을 계획했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읽힐 예. 수 있거든요.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사전에 어떤 준비된 범행이었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흉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학교 밖에서 이미 흉기를 가지고 등교를 했다면은 어떤 관계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했는지 예. 이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그렇죠. 사전에 이것을 어디까지 계획했는지 실질적으로 어떤 범행에 나아가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흉기가 이제 4점 정도 발견이 됐다고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도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함께 사전에 계획성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심도 있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경찰이 이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겠죠. 일단은 흉기를 4개나 들고 학교에 등교를 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글쎄요, 서 변호사님, 일단 학교에 뭔가가 불만이 있다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범행 자체를 이제 계획을 했다라는 점을 이렇게 흉기를 준비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추단을 해볼 수가 있고 예. 이 피해자들을 봤을 때 결국 해당 학생은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앙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일단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이야기들도 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물론 이제 외부에서 이런 외부인이 침입을 해서 특정한 음.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학교 측은 미리 이제 외부인 출입 등을 통제를 하면서 어느 정도 걸러지죠, 네, 외부인은. 이런 범행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저지른 그런 강력 범죄이다 보니까 설사 이제 상담 등을 통해서 이 학생에 대한 심리 상태 등을 뭐 일부라도 미리 확인을 하고 뭐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감지했을 수 있긴 한데 예.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이렇게 흉기를 준비해서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까지는 절대 생각하기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점에서 이런 범행을 예방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있습니다. 교육 당국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뭐 이후의 조치라든가 이런 걸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필요한 임시 조치는 당연히 취해질 거고 아무래도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좀 심각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 여부까지도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 향후에 그런 조사 이후의 그런 절차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이제 미성년자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소녀법상 이제 소년에 해당을 하고 그렇다면은 이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소년 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런 성인이 재판을 받는 경우와는 무척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이 소년의 그런 계도를 위해서 필요한 보호 처분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인데 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는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수사 방향에 따라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흉기를 들고 다수를 향해서 휘두른 그런 최소한 특수 상해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 보입니다.